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우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제품 원장까지 만들어낸 머지를 통해서요. 해당까지 내용을 보셨는데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실질적인 현실 세계와 틀린 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매출에 대한 이 집계 파일이 시스템 뭐 CRM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서 다운받는 거면 시스템에서 다운받는 건 뭐니? 예를 들어 포스에서 어느 결제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게 이게 여기에서 저희가 정의한 제품 어카운트에서 여기서 정의한 내용들과 정확히 매칭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걸 그냥 이렇게 매칭해서 만들진 않고 일단 더미 데이터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거 여기랑 상이할 수 있어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만들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매출 집계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시스템에서 받거나 아니면 파일로 받아서 특정한 담당자가 이걸 일일이 수기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든지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는 이게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뭐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중간 단계에서 실수로 사용자의 실수로 이게 온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그러니까 두 개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의심스러우면 그건 참 오리무중이지만 어느 한쪽은 확실한 거예요. 뭐 오류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오류를 측정하거나 오류를 추적하는 방법에서는 조금 더 근거가 확실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품 원장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규칙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신뢰는 거의 100%라고, 거의가 아니라 100%죠. 이게 만약에 믿음직스럽지 못하거나 이게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면 파워쿼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이게 원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요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은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결과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파이널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니까 자, 보시면 매출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제품 원장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제품 매출은 계속 생성될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 두 개 키값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조인은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매출에서 나오는 요 제품명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제품 원장에 나온 제품명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본은 최대한 원본대로 다른 쪽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뭔가 중간 단계를 생성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본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원본에다가 결과를 집어넣으시는 건 안 좋고 그냥 새롭게 만드셔서 계속 만드시는 게 나중에 확장성을 위해서더라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확장성 고려 안 하시고 거기다가 원본에다가 결과를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거기다 계속 덧대어 나가시잖아요. 나중에 확장하시려고 하시면 또 다시 그냥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경우도 되게 짜증나는 경우 중에 하나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원본은 원본대로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는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할 거고요. 매출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많으니 매출을 저희는 기본적으로 왼쪽 첫 번째, 그러니까 왼쪽 외부 첫 번째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품 원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시면요. 여기에서 제품명으로만 해당되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서 저희는 이 판매 수량에 대한 단가, 이 원가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품명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제품에 따라서 이 제품이 온라인이냐 또는 리셀러냐 아니 카탈로그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틀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이걸 이제 검증하는 단계죠.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건지 중복이 된 건지 중복이 안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키값이 2개 이상이잖아요. 브이롭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용. 그렇죠?
브이로그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죠. 자, 제품명도 참조가 돼야 되고 제품명이 같으면 그 다음에는 뭐죠? 키값이 어카운트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어카운트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품명이 첫 번째고 어카운트가 두 번째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까지냐면 레퍼런스 상으로는 255개까지예요. 그냥 거의 무한대라고 보셔야죠. 무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놈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이렇게.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99개 중에서 58개가 일치한다고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새로운 머지가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거 요거는 원본이고 요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잘 보시면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해당되는 내용에서 저희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라서 똑같은 제품명 있죠. 제품명하고 어카운트 요 두 개만 놓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판매 일자하고 판매 수는 일단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에는 이게 나와 있었어요. 매출에는 온라인이라고 잡혀 있는데 저쪽에는 요건 값은 없는 거죠. 요거에 대한 제품명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리셀러 똑같죠. 똑같은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요건 어떻게 되죠? 카탈로그는 카탈로그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기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는 원본하고 틀린 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것에 대한 널값 있죠. 널값만 해당되는 부분에서 널값만 어떤 값이든 널값만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데이터들은 최소한 요 데이터 리스트들은 현재 지금 원본에 그러니까 상이하게 매출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는 저쪽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부분을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걸러낸 용도로 끝났으니까 얘는 이걸 제거하시고 요 제품에 대한 리스트들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확인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보려고 하니 요거 의외로 또 스크롤 해서 또 보기 힘들잖아요. 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언피벗을 할 때 언피벗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막 자랑스럽게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런 멘트를 날린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데이터 양이 많아지니 그렇죠? 보기가 불편하니 아래로 스크롤을 하니 이거를 사용자한테 던져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엔 피버팅해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데이터의 개수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행과 열로 가는 것들은 어떻게 중복이 제거된 상태로 그 다음에 그 중복이 제거된 거를 집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던져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도 뭘로 만들어주면 됩니까? 그렇죠. 피벗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벗의 기능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변환에 가보시면 피벗 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피벗의 반대죠. 이제 피벗 열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여기서의 피벗 열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이 있냐면 우리가 엑셀에서의 피벗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엑셀에서 피벗은 행과 열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드래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피벗 열은 단 하나의 열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셔야 돼요. 반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하나의 열로 만든 게 언피벗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벗 열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열만 기본적으로 걔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카운트를 이렇게 열로 만들 거예요. 어카운트를 열로 만들고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카운트를 선택하고 피벗 열을 딱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를 가지고 피벗 열을 만들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를 가지고 피벗 열을 만들 건데 그 기준에 대한 값이 뭘로 할 거냐 제품 여기서는 다른 값이 있으면 다른 값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어카운트를 뺀 게 나머지가 뭐죠? 제품명밖에 안 돼요. 제품명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죠. 그리고 보급 옵션을 보시면 이에 대한 개수를 할 건지 아니면
공백이 아닌 카운터를 할 건지 집계 안함을 할 건지 최대 최소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는 어떤 숫자 값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이 제품열에 이게 몇 개 나오는지 개수만 나오면 되잖아요. 확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에 P번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는 제품명 그대로 나오고 이 녀석이 열로 가고 그 다음에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생뚱맞게 그냥 어떻게 돼요?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열이 없기 때문에 값이 없기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이 있으면 값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딱 좋거든요. 딱 좋거든요. 자, 요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서가 이제 관건인 거야.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P번 이런 예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P번 열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개념인지 아셨죠? P버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셨던 것처럼 자원이 부족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P번 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요게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요게.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제품명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시겠잖아요. 여기에 값이라고 하는 값의 열이 하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값의 열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값의 열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지금 현재 몇 개의 카운팅인지 요게 지금 카운팅이 같잖아요. 이거 두 녀석을 묶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제품명하고 어카운트를 만드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 어카운트라는 거죠. 새로운 열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행을 어카운트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행 어카운트니까요. 요렇게 된 게 몇 개, 요건 한 개죠. 요거 한 개죠. 근데 요건 두 개죠. 요건 또 한 개죠. 이런 식으로요. 얘를 그룹화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개수가 나와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 개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목적인 게 아니라 얘는 중간 단계로 그냥 여기에 뭔가 숫자만 하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희는 이제 비로소 이 녀석을 P번열로 치시면 일단 여기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계하는 건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자, 지금 보시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녀석은 우리 V 표시했던 것처럼 V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봤는데 이 녀석이 원본에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뭐냐면 어카운트에서 자, 요거는 이렇게 된 걸 비교를 해야 되는, 요거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이랑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셨던 이거 어디 갔죠? 네. 병해동 유형천에 이거랑 비교해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원본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시스템에서 받아온 거면 기본적으로 여기랑 틀릴 리가 없죠. 여기서 받아온 거니까, 여기서 긁어간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생성된 거니까. 하지만 이게 사람이 입력한 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봤더니 이게 더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핸들되는지 요거하고 틀린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얘는 지금 현재 카테고리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리셀러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겁니다. 표시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혼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능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룹화한 거하고요. 뭐 계산열 들어간 거 하나도 없어요. 열 피벗한 거하고.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능들을 내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랑 똑같아요. 내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함수는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런 개별적인 문법을 알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사실은 요 단계 있죠. 중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를 어떻게 이걸 피벗을 하지?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되게 중요한 문턱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어떤 책으로도 기능으로도 구현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 만들기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올것이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어떤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이런 솔루션 못 찾습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시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실무자분들 은근히 많으세요. 좀만 복잡한 얘기는 복잡하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나 그냥 인생 해피하게 근데 인생이 해피해야지 제가 봤을 때 인생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부딪히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막 이제 자료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그 루틴을 보여드렸잖아요. 요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만들려고 보니까 숫자가 필요해. 그럼 숫자가 필요한데 이 숫자는 어찌됐건 의미는 없고 뭔가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룹화가 있었네. 요거예요, 요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이러한 사고방식과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요걸 한 번만 이뤄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미는 정말로 이루어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그걸 넘어가면서 거기서 느끼는 희열, 거기서 느끼는 그 성취감, 이거는 그때 비로소 인생 재밌게 살고 싶어. 거기서 얻는 재미는요, 스트레스 안 받고 위해서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고, 더 아드레날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랑 틀릴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보셨던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는 다시 이제 요거 만들어내면 되겠죠. 다시 보정해서 매출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단계의 후속 단계에 대한 부분은, 요걸 다시 이제 보정해서 다시 이제 요거를 이제 잘 처리했다는 가정 하에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거는 아까 이제 언피벗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루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때의 노하우 또는 어떤 트릭, 어떤 팁 이런 것들은 오늘 이 강좌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복잡한데 시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저거 충분히 나도 가능할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한번 해봐야지. 해보시고 하시다 포기하시는 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냥 시작도 안 하시고 포기하시는 거는요, 세상에서 제일 후회 남을 짓이고 제일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조금만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업무에 대한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이렇게 조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으면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좀 채널이 좀 좋아지고 구독자 좀 많아지시고 저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지게 되면 또
만나 뵙고, 오픈해서 만나 뵙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여러 또 좋은 정보들, 가치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